저도 사실은 이 티본 스테이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피렌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약 15세기경에 8월 10일 생로렌조 기일을 축제하기 위해서 이 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피렌체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였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영국인들이 고기 굽는 거 보고 비프스테이크라고 했는데, 이제 당시 이탈리아인들이 비프스테이크를 비스테카라고 들어가지고 스테이크가 이탈리아로 비스테카가 됐다고 합니다.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 피렌체식 비스테이크가 이 티본 스테이크가 되는 건데, 물론 여기 원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약 1시간 떨어지는 판자노라는 소도시에 육식인의 성지, 육식인의 천국이 있거든요. 거기를 오늘 방문해 보겠습니다. 판자노를 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가는 길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도시 외곽 구경도 하고요. 이탈리아 시골 풍경, 이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판자노라는 소도시를 가는 이유는 다리오 체켄이라는 월드클래스 부처의 레스토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작은 마을에서 250년째 8대를 이어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원래부터 유명하셨던 건 아니고, 원래는 수의사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정육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사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문제가 있었던 광우병, 이탈리아에서도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유통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렌체 스테이크, 티본을 유통을 금지하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이 티본을 경매를 했습니다. 이 경매를 하는데 약간 이 퍼포먼스를 되게 잘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약 5천만 원 가량의 티본을 경매를 했는데, 이게 BBC에도 방영이 되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활용 정점으로 영국의 유명 가수인 엘튼 존, 이분이 그 5천만 원 가량의 스테이크 고기를 다 구매한 다음에 어린이 병원에다 싹 다 기부를 해버립니다. 정육점의 역사는 250년이 넘었지만 지금 이 레스토랑의 역사는 30년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레스토랑 했던 이유가 고기가 보통 안심, 등심 이런 것처럼 고급 부위만 많이 유통이 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비선호 부위가 맛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직접 잡은 소의 비선호 부위를 요리해가지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서빙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발전돼가지고 원래 정육점을 시작했던 이곳이 건물 6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소가 우리를 위해서 한 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부위만 취급하는 거는 이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비선호 부위 또한 섭취를 하면서 이 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넷플릭스의 셰프스 테이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셰프들은 진짜 전 세계 최상급,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시즌 6에 이분이 소개가 되면서 더욱더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아, 진짜 살면서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왔네요. 이제는 소개는 다 했으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는 곳을 드디어 그 셰프님이 계시네? Second on the left. Thank you. Big fan of you. Can I take picture? There you go.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이동하면 레스토랑이 나오고요. 이렇게 긴 하나의 테이블만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큰 화로가 있어서 모든 고기는 여기에서 구워집니다. 제가 조금은 늦게 도착했는데 다양한 고기가 올라가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엄청 큼지막하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습니다. 여기 메뉴는 고기 코스 요리입니다. 구성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 와인이 공짜로 준비가 되고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유럽은 콜키지가 많이 사라진 추세인데 여기는 콜키지 또한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특이한 점은 여기가 육식인의 성지이지만 이건 메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 엉덩이로 만든 비프 타르타르, 서양식 육회죠.
고기가 부드러워서 한국 육회에 비해 씹는 맛은 덜하지만 육향이 진하고 감칠맛과 은은한 시즈닝의 향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 메뉴는 우둔살 카르파치오인데요. 카르파치오는 고기를 시어링한 다음에 얇게 저민 요리인데 보통 이 요리는 부드러운 안심을 주로 이용한 요리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우둔살로 만들더라고요. 오히려 지방도 붙어 있어서 안심으로 한 것보다는 맛이 더 풍부해서 소금만 찍어서 먹어도 미간이 견딜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버터 대신 돼지 지방을 주는데 생 돼지 지방입니다. 이게 끼안티 버터라는 여기 레스토랑의 시그니처입니다. 끼안티가 이탈리아 지역 이름인데 구글에 검색해도 끼안티 버터가 따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생 돼지 지방과 소금, 후추, 그리고 허브들을 같이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돼지 지방을 생으로 먹을 수 있는지도 몰랐고 버터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진짜. 와 근데 이 육회가 미쳤다. 너무 맛있다. 다음으로는 여기 레스토랑에 시그니처 부위 3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준비된 것은 우대갈비인데요. 살면서 고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구우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레스팅 없이 바로 고기를 자르십니다. 고기를 잘라주면 서버분들이 가져가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고기를 그릇에 직접 올려주십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니 고기가 육향이 엄청 진한데요? 고기도 적당히 씹는 맛도 있고 육향과 감칠맛이 엄청 강해서 먹으면서도 침이 고이는 맛이었습니다. 와, 고기 육향이 진짜 되게 응축이 되어 있어요. 고기 맛 자체가 엄청 강해요. 소금만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원. 직원들이 이렇게 고기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줍니다. 아니, 얘를 이렇게 완전 덜 익혀 먹은 건 처음인데 질기긴 한데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또 씹으면 씹을수록 이 감칠맛이 확 올라오네. 다음으로는 판제네제라는 스테이크 부위입니다.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 부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입장했을 때부터 불판에 올라가 있던 고기인데 약 1시간 정도 천천히 익혀냈더라고요. 구글에서는 허벅지 살이라는 설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유광님에게 문의한 결과 통 도가니살을 그대로 커팅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디 부위인지도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로 먹었었는데요. 저는 사실 중심 부위인 줄 알았습니다. 육향도 진하고 고기도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여기가 약간 고기 오마카세처럼 계속 앞에서 고기 썰거든요. 물론 제가 먹었던 거 썰고 있긴 한데 이게 눈이 계속 가요. 진짜 뭔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경험을 하러 온 기분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호일에 감싼 것이 나오는데요. 안에는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부했을 때는 먹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끼안티 버터, 돼지 지방을 이렇게 감자 안에 넣어서 먹는 게 여기만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버터 녹듯이 지방이 싹 녹는 게 예술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맛은 정말 천상계였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이건 별미다. 예상치 못하게도 맛있어요. 다음은 대망의 티본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기를 세워서 익혀내고 있더라고요. 와, 고기 쌓여있는 거 보세요. 예술입니다 정말. 나중에 다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고기가 익어 있었어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런 장갑을 끼고 고기들을 뒤집더라고요. 불 조절은 불판 높이를 조절해서 하는데 보기만 해도 셰프님이 얼마나 숙달이 되었는지 느껴졌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한쪽에 고기를 세우시던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장면을 보는 게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여기는 고기의 천국인가? 육식인들이랑 오면 여기는 진짜 환장하는 곳이다. 티본을 자르기 전에 여기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Signori, gentili ospiti, grazie di essere qui con noi all'officina della bistecca. E dopo un assaggio di sushi picchianti, carpaccio di culo, bistecca panzanesi e etrusco, ecco a voi la sua maestà, la bistecca alla fiorentina. To beef or not to beef? 고기를 자르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레스팅은 없이 바로 자르셨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익혔는데도 아니 완전 생고기 같더라고요. 물론 이탈리아 스테이크가 덜 익히는 걸로 유명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덜 익어서 놀랐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릇으로 고기를 가져다 주셨고요.
제가 받은 부위가 힘줄이나 지방이 좀 붙어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익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팔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와 이 힘줄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건 괜찮은 걸까? 이거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와 살면서 제가 고기가 너무 익어서 불만인 적은 있었지만 고기를 최대한 안 익혀 먹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먹어봤는데 맛을 떠나서 아무리 씹어봐도 덩어리가 작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다행히도 다른 덩어리는 살코기만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티본이 가장 고기가 밋밋하더라고요. 조금은 실망스러웠지만 이것 또한 이스터에그처럼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디저트로는 올리브 케이크가 나오는데 생일자에게는 이벤트도 해주는데 운이 좋게도 바로 앞에서 직관을 하였습니다. 올리브 케이크라 해서 올리브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오렌지 향이 더 강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 오렌지는 넘사벽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먹는 거랑은 다른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디저트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나라인 만큼 에스프레소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라빠라는 달달한 시쿠주도 준비해줍니다. 먹고 떠들고 취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도 꼭 여기 오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이건 진심입니다. Thank you. Grazie mille. 고기.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어. 이게 운도 좋아야 되는 게 여기 옆에 보면 야외석도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고기 굽는 곳에서 식사를 했지만 운이 안 좋으면 저기 야외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약할 때 저는 이제 썼어요. 나 진짜 셰프님 너무 팬이고 나 진짜 광팬이라고 나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막 길게 썼어요. 그걸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멋진 곳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고기 축제를 맛봤습니다. 모든 가격이 50유로라는 게 저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어쨌든 대박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피렌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가 3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1년에 방문해가지고 하루에 버스가 3대밖에 지나다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시 반인데 6시 40분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꼭 평일에 방문하세요. 평일에는 1시간마다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천국이었거든요. 남는 시간 동안에는 미처 구경하지 못했던 정육점을 구경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구비되어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여기서 약간의 식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정육점에 진열된 고기를 구경하는데 되게 특별하더라고요. 단순히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 조리가 되었거나 어떠한 사전 준비가 된 고기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마을도 되게 예뻤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금방 3시간이 지났었습니다. 아까 이스터 에그가 있었다고 했었죠? 다리오 치키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아버님의 정육점에서 팔고 남은 부산물이나 비선호 고기만 먹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스테이크를 먹어보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는 날 아버님이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구워줬었는데 너무나도 실망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태 먹어봤던 비선호 부위들이 훨씬 맛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해보시면 고기의 육향이나 감칠맛 같은 것들이 오히려 뒤로 갈수록 점점 옅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티본을 먹고 너무나도 실망을 했었지만 생각해보면 앞에 먹었던 고기들이 너무 맛있어서 비교적으로 티본이 맛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고기를 굽는 테크닉이 엄청 뛰어나다거나 고기의 맛이 엄청나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와 축제 같은 현장의 분위기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는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볼로네제 라구의 고향 볼로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